형제는 전생에서 이어진 인연입니다. 그러니 쉽게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께 형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형제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형제와 멀어져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명절만 되면 형제 생각에 가슴이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그 마음 제가 압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때로는 가장 먼 사람이 되는 것, 피를 나눈 사이인데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형제는 우연히 같은 부모 아래 태어난 사이가 아닙니다. 수많은 영혼 중에서 왜 하필 그 사람이 당신의 형제가 되었을까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 그 사람과 같은 집에서 태어났을까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생에서 맺고 풀지 못한 업을 이번 생에서 다시 마주한 인연입니다. 전생의 당신과 그 형제는 무언가 깊은 관계였습니다. 아마도 친구였을 수도 있고, 연인이었을 수도 있고, 스승과 제자였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원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빚을 졌거나, 은혜를 베풀었거나, 상처를 주었거나, 사랑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연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갚아야 할 빚이 남았거나, 풀어야 할 원한이 남았거나, 나눠야 할 사랑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다시 만난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형제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결코 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로 만난다는 것은 이번 생에서 그 업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전생의 원수를 이번 생의 남으로 만났다면 아마 또 싸우고 또 미워하며 새로운 업을 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형제로 만났기 때문에, 피라는 끈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멀어질 수도 없고 완전히 끊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관계를 마주하고 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주의 자비입니다. 당신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는 더 가깝고, 그래서 더 아프기도 합니다. 형제 사이에서는 말 한마디에 상처받습니다. 너는 항상 그런 식이야. 형만 예뻐하시잖아. 동생은 철이 없어. 이런 말들이 왜 이렇게 아플까요? 남이 하면 그냥 넘어갈 말인데 형제가 하면 가슴에 꽂힙니다. 그 이유는 형제가 당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어떤 말을 하면 상처받는지, 어떤 것에 콤플렉스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며 당신의 모든 것을 지켜봤으니까요. 그리고 형제는 당신과 가장 많이 비교되는 존재입니다. 부모님은 의도하지 않아도 형제를 비교합니다. 형은 공부를 잘하는데, 동생은 성격이 좋은데,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랍니다. 사회도 형제를 비교합니다. 형은 성공했다더라. 동생은 결혼을 잘했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형제와 자신을 비교합니다. 이 비교는 어릴 적부터 시작되어 평생을 이어집니다. 그래서 형제 사이의 상처는 깊고 오래갑니다. 또한 형제 사이에서는 사소한 일에도 멀어집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사소한 일입니다. 유산을 조금 더 많이 받았다느니, 부모님 병수발을 누가 더 많이 들었느니, 명절 비용을 누가 더 많이 냈느니, 객관적으로 보면 돈 몇 백만 원, 시간 몇 시간의 차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훨씬 깊은 감정이 깔려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는 항상 차별받았어. 나는 항상 참기만 했어. 나는 항상 손해만 봤어. 이런 오래된 서운함, 오래된 분노, 오래된 슬픔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불씨 하나에도 큰 불이 붙는 것입니다. 그 불씨는 최근의 일이지만 땔감은 훨씬 오래전부터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깊은 인연 때문입니다.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업의 매듭이 있기에 작은 실타래 하나가 풀리지 않아도 전체가 엉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갈등의 뒤에는 반드시 풀어야 할 업의 매듭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형제와 갈등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그 업을 풀어야 할 때라는 신호입니다.
우주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매듭을 풀 때가 되었다고. 갈등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 갈등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그 깊은 업의 매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평온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갈등이 일어날 때 비로소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재산 다툼, 돈 문제, 병수발 문제, 이것들은 표면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았는가? 나는 인정받았는가?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나는 이 가족에 속해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입니다. 재산을 많이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사랑받았다는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돈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인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병수발의 대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희생을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업의 매듭입니다.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이번 생에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어떤 형제는 전생의 빚쟁이와 채무자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도 자꾸 돈 문제로 엉키는 것입니다. 전생의 빚을 이번 생에서 갚거나 받는 과정입니다. 어떤 형제는 전생의 치열한 경쟁자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도 서로를 이기려 하고 비교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전생의 경쟁을 이번 생에서 마무리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형제는 전생의 원수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 형제로 만나 그 원한을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어떤 형제는 전생에 깊이 사랑했던 사이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도 서로에게 집착하거나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집착을 놓아주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이번 생 숙제입니다. 당신이 이번 생에서 그 형제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 업을 풀기 위해서입니다. 도망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을 안 만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나지 않는다고 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무거워질 뿐입니다. 이번 생에서 풀지 못하면 다음 생에 또 만날 것입니다. 그것도 아마 더 복잡한 관계로. 지금 형제인 사람이 다음 생에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라이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더 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형제로 만났을 때가 가장 풀기 좋은 때입니다. 피라는 끈이 있고 추억이 있고 부모라는 공통분모가 있을 때 풀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제는 서로의 업을 비추는 거울이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깊이 새겨 들으십시오. 형제를 미워하십니까? 그렇다면 형제의 어떤 점이 미운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형은 이기적이야. 그렇다면 당신은 정말 전혀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혹시 당신도 어떤 상황에서는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생은 무책임해. 그렇다면 당신은 항상 책임감 있게 행동했습니까? 혹시 당신도 회피하고 싶었던 책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언니는 나만 무시해. 그렇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을 존중했습니까? 혹시 당신도 누군가를 무시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거울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자신 안에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고 미워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투사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해서 보는 것입니다. 내가 형의 이기심을 유독 참을 수 없는 이유는 나 자신 안에도 이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인정하기 싫습니다. 나는 이기적이지 않아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형에게서 그것을 발견하면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나 자신에 대한 분노입니다. 형제는 가장 완벽한 거울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환경에서 자랐기에 공통점이 많고 가장 가까이에 있기에 나를 잘 알고 피를 나눴기에 유전적으로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보면 나 자신이 보입니다. 형에게서 보이는 교만함은 나의 교만함입니다.
동생에게서 보이는 의존성은 나의 의존성입니다. 언니에게서 보이는 통제욕은 나의 통제욕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를 미워하면 미움은 상대에게 가지 않고 당신의 마음을 먼저 어둡게 합니다. 형제를 미워할 때 진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형제입니까? 아닙니다. 형제는 당신이 미워하는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알아도 별로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형제는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결혼하고 직장 다니고 자녀를 키우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습니까? 밤마다 형제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명절만 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형제의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형제가 잘 되면 질투가 나고 형제가 안 되면 은근히 기쁩니다. 이런 자신이 싫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미움의 본질입니다. 미움은 상대가 아닌 나를 해칩니다. 미움은 독과 같습니다. 상대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지만 정작 독에 중독되는 것은 그것을 쥐고 있는 자신입니다. 손을 펴서 독을 버리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꽉 쥐고 있습니다. 이 독을 언젠가는 저 사람에게 던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그러는 동안 당신의 손이 썩어갑니다. 당신의 마음이 병들어갑니다. 당신의 몸이 아파옵니다. 실제로 30년 동안 언니를 미워하다가 암에 걸린 분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오래 스트레스를 받으셨나 봐요. 면역력이 많이 약해져 있네요. 그제서야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언니를 미워하면서 정작 망가진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이었다는 것을. 언니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미움의 진실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움은 상대에게 가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먼저 어둡게 하고 당신의 삶을 먼저 파괴합니다. 그러니 원망하기 전에 한 번 더 들여다보십시오. 첫째, 참회하십시오. 혹시 내가 먼저 잘못한 것은 없을까? 대부분의 갈등에는 양쪽의 책임이 있습니다. 100% 한쪽만의 잘못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잘못은 작게 보고 상대의 잘못은 크게 봅니다. 형이 먼저 나를 무시했어. 그런데 혹시 그 전에 당신이 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동생이 먼저 돈을 안 갚았어. 그런데 혹시 그 전에 당신이 동생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끝이 없습니다. 그것이 업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원인과 결과의 사슬입니다. 그러니 누가 먼저냐를 따지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참회하십시오.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업을 끊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둘째, 이해하려 하십시오. 형제도 나만큼 힘들었을 거야. 형제도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형제도 상처받고 두려워하고 외로워합니다. 형제도 나름의 아픔이 있습니다. 형이 당신을 무시했다면 혹시 형도 누군가에게 무시당해서 그랬던 것은 아닐까요? 정도 인정받고 싶었는데 인정받지 못해서 동생에게 우월감을 느끼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동생이 의존적이었다면 혹시 동생도 혼자서는 두려워서 그랬던 것은 아닐까요? 동생도 독립하고 싶었는데 자신감이 없어서 계속 도움을 청했던 것은 아닐까요? 언니가 통제하려 했다면 혹시 언니도 불안해서 그랬던 것은 아닐까요? 언니도 모든 것을 통제해야 안심이 되는 성격이었던 것은 아닐까요?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있었습니다. 동생은 평생 형을 원망했습니다. 형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그런데 형이 60세가 되어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힘들었어. 장남이라는 무게가 너무 무거웠어. 하고 싶은 것도 다 참았어.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게 부러웠어. 동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형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형도 자신만의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입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셋째,
용서하십시오. 참회하고 이해했다면 이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한 것이 괜찮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용서는 이제 나는 이 미움의 짐을 내려놓겠다는 뜻입니다. 10년, 20년, 30년 동안 지고 다닌 무거운 짐을 이제 내려놓는 것입니다. 평생 붙잡고 있던 원망의 줄을 이제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 짐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그 줄을 놓아주는 순간 당신은 가벼워집니다. 참회하고 이해하려는 그 마음이 업을 녹이고 인연을 가볍게 합니다. 업이 녹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법처럼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업이 녹는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편해진다는 뜻입니다. 형제가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형제가 사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형제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이미 평화로워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미 그 업의 매듭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변하면 형제와의 관계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면 형제도 당신을 미워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당신이 더 이상 형제와 경쟁하지 않으면 형제도 당신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당신이 더 이상 형제에게서 인정을 구하지 않으면 형제도 당신에게 우월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집니다. 모든 관계는 상호작용입니다. 한쪽이 변하면 다른 쪽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20년 동안 만나지 않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유산 문제로 갈라섰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큰 병을 얻었습니다. 동생이 병문안을 갔습니다. 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많이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20년의 원망이 녹아내렸습니다. 동생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형님, 저도 미안해요. 두 형제는 그렇게 화해했습니다. 지금은 매달 만나고 있습니다. 형이 말합니다. 20년을 허비했습니다. 차라리 일찍 아팠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또 다른 자매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수발 문제로 법정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큰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큰언니는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용서했습니다. 자매는 재판을 취하했습니다. 지금은 매주 만나 식사를 합니다. 또 다른 형제가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연락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형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동생아, 나 이제 늙어서 후회가 돼. 화해하고 싶어. 동생은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형이 내일 죽으면 나는 평생 후회할 거야. 동생이 형을 만나러 갔습니다. 4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두 형제는 만나서 울기만 했습니다.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울었습니다. 그리고 형이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동생도 말했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형님도 용서해줘. 두 형제는 지금 매일 전화 통화를 합니다. 동생이 말합니다. 40년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만나서 다행입니다. 형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업이 녹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연이 풀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형제를 향한 미움 하나를 내려놓으십시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언젠가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되기를 기다리면 평생 기다릴 것입니다. 준비는 행동을 통해서만 완성됩니다. 상대가 먼저 사과해야 해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평생을 보낼 것입니까? 누군가는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 되십시오. 아직도 화가 나요. 화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화가 있는 채로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상대의 변화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업도 함께 풀리기 시작합니다. 업이 풀린다는 것은 극적인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며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업이 풀린다는 것은 조용하고 은은한 변화입니다. 어느 날 아침, 형제 생각이 났는데 예전처럼 가슴이 답답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형제 소식을 들었는데 예전처럼 질투가 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명절, 형제를 만났는데 예전처럼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업이 풀리는 모습입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오래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어깨가 가벼워집니다. 당신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오래 찌푸렸던 미간이 펴지고 입가에 미소가 머뭅니다. 당신의 몸이 건강해집니다. 오래 쌓였던 스트레스가 풀리고 면역력이 회복됩니다. 당신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미움에 쏟았던 에너지를 이제 사랑하는 일에 쏟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형제에게 묶여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업을 푸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형제와의 업을 풀면 다른 관계들도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형제 관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관계의 원형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형제와 맺었던 관계 패턴이 커서 만나는 모든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형과의 경쟁 관계가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 투영됩니다. 동생과의 의존 관계가 배우자와의 관계에 투영됩니다. 언니와의 갈등 관계가 친구들과의 관계에 투영됩니다. 그래서 형제와의 업을 풀면 다른 관계들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뿌리가 치유되면 가지와 잎도 건강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분이 형과 화해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직장 상사와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그분이 변한 게 아니라 제가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상사의 모든 말이 비난처럼 들렸는데 이제는 조언으로 들려요. 또 다른 분은 동생과 화해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저한테 의존하는 것 같아서 답답했는데 이제는 그냥 서로 돕고 사는 거라고 생각돼요. 이것이 업의 연쇄 작용입니다. 하나의 업을 풀면 연결된 다른 업들도 함께 풀립니다. 그래서 형제와의 화해는 단순히 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전체 삶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간절히 청합니다. 오늘 형제에게 연락하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문자 한 줄이면 됩니다.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형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동생아, 오랜만이다. 건강하지? 언니, 보고 싶었어. 오빠, 잘 지내고 있어?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거절하면 어떡해요?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도 아직 준비가 안 되었을 수 있습니다. 상대도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거절당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의 반응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업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거절하면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시도하십시오.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진심은 반드시 상대에게 닿습니다. 당신의 노력은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가 끝까지 거절한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상대의 선택이고 상대의 업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아서 화해하지 못했다는 후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대도 화해하고 싶어 합니다. 다만 먼저 연락하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자존심이 상할까봐, 거절당할까봐, 이상하게 보일까봐 망설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먼저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이 먼저 그 얼음을 깨십시오. 미안해. 사랑해. 보고 싶어. 이 세 마디만 기억하십시오. 이 세 마디면 모든 갈등을 풀 수 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 사랑해. 여전히 형제를 사랑한다는 고백. 보고 싶어.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바람. 이 세 마디는 마법의 주문과 같습니다. 이 세 마디는 모든 업을 녹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것입니다. 침묵이 불편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어색한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처음부터 편할 수는 없습니다. 천천히 다시 가까워지면 됩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만나십시오. 그 다음에는 한 달에 2번.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천천히 조금씩 다시 가까워지십시오. 그리고 함께 추억을 만드십시오. 어릴 적 함께 놀던 장소에 가보십시오. 어린 시절 사진을 함께 보십시오. 부모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과거의 좋은 기억들을 되살리십시오. 왜냐하면 형제는 당신의 어린 시절을 함께한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어른의 시각으로 당신을 봤지만 형제는 같은 눈높이에서 당신을 봤습니다. 형제만이 아는 당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형제만이 공유하는 추억이 있습니다. 그 추억을 되살리십시오. 그 추억이 두 사람을 다시 이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새로운 추억을 만드십시오. 함께 여행을 가십시오. 함께 식사를 하십시오. 서로의 자녀들이 함께 놀게 하십시오. 명절을 함께 보내십시오. 형제는 평생을 함께할 인연입니다. 부모님은 언젠가 먼저 가시고 배우자는 나보다 먼저 갈 수도 있고 자녀는 독립해서 떠나갑니다. 하지만 형제는 평생 함께 늙어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형제의 소중함을 더 깨닫게 됩니다. 60, 70, 80이 되어서 뒤돌아보면 가장 오래 함께한 사람이 형제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때 화해할 걸, 그때 용서할 걸, 그때 연락할 걸, 이런 후회를 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십시오. 바로 이 순간 하십시오. 전화기를 드십시오. 형제의 번호를 누르십시오. 떨리는 손으로,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그 번호를 누르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여보세요. 나야. 오랜만이지.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나 사실은 미안했어. 그리고 보고 싶었어. 이 한마디면 됩니다. 이 한마디가 30년, 40년의 업을 녹입니다. 상대방도 울면서 말할 것입니다. 나도 미안했어. 나도 보고 싶었어. 그 순간 업이 풀립니다.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업의 매듭이 풀립니다. 이번 생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원망과 미움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해탈입니다. 이것이 열반입니다. 크고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라 바로 이런 작은 용서와 화해가 진짜 깨달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으로는 미움을 이길 수 없다. 오직 사랑으로만 미움을 이길 수 있다. 형제에 대한 미움을 이기는 것은 더 큰 미움이 아닙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회피가 아닙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용서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이해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 형제를 향한 미움 하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서 형제를 용서하십시오. 소리 내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말해도 됩니다. 형님,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동생아, 용서한다. 사랑한다. 언니, 이제 다 잊을게. 사랑해. 오빠, 괜찮아. 사랑해.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한 번, 두 번, 세 번. 진심을 담아서 말하십시오. 그리고 느껴보십시오.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눈물이 나오는 것을, 무언가 무거운 것이 내려가는 것을. 이것이 업이 녹는 느낌입니다. 이것이 해방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연락하십시오. 마음속 용서를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래야 완전히 풀립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정말 짧습니다. 어제 아이였던 것 같은데 오늘 중년이 되었고 내일이면 노인이 될 것입니다. 그 짧은 인생을 미움으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원망으로 허비하지 마십시오. 갈등으로 소모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특히 형제와 화해하십시오. 형제는 당신이 선택한 인연은 아니지만 우주가 당신에게 준 선물입니다. 전생의 업을 풀고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 함께 태어난 동반자입니다. 그 선물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 동반자를 버리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형제를 새로운 눈으로 보십시오. 미워해야 할 원수가 아니라 함께 업을 풀어야 할 동반자로, 경쟁해야 할 상대가 아니라 함께 성장해야 할 거울로, 피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가족으로, 그렇게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형제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형제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형제와의 거리가 아니라 가까움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업이 풀리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해탈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거창하거나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단순하고 명확한 길입니다. 참회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이 순간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런 말로 계속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지금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형제에게 연락하십시오. 오늘 형제를 용서하십시오. 오늘 형제와 화해하십시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업이 풀립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이 바뀝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이 자유로워집니다. 형제는 전생에서 이어진 인연입니다. 그러니 쉽게 원망하지 마십시오. 형제는 서로의 업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러니 미워하지 마십시오. 형제는 함께 업을 풀어야 할 동반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십시오. 오늘 형제를 향한 미움 하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업도 함께 풀리기 시작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과 형제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업이 가볍게 풀리기를 기원합니다. 합장.